지금 가장 힘든 것은 아동학대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이제 고소되는 사례들을 가장 힘들어하시죠. 저는 그래서 지금 서희초특별법이라고 이름을 서희초특별법이라고 붙인 것이지 상징성을 띄어서요. 사실은 특별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지금 패키지로 발의를 준비했고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등원하자마자 발의하고 싶었는데 예. 빨리 발의하는 것보다는 촘촘하고 완전하게, 디테일하게 예.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법안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여러 가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예. 아동복지법 개정, 정서적 아동학대의 명확화, 이게 가장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동기 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수사를 받다가 이제 사표를 낸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피해 교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예.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사로서 난 죽었다. 이미? 더 이상 예. 나는 소명의식도 없고 어떤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생이 이 아동학대로 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위증, 그러니까 증거까지 조작을 해서 친구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런 사건까지 벌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실은 그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제자들이 증거까지 조작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정신적인 고통에 너무 신음하고 계세요. 네. 일단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아동학대 또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된 케이스 중에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는 2%가 안 됩니다. 1.6%입니다. 나머지 98% 이상이 무고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정력 낭비이며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수사받으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입시를 위한 어떤 수단이 되면서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이렇게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를 이제 단순히 교육의 제공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나에게 서비스를 주는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이런 처사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무고한 악의적 민원, 악의적 신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보호할 체계와 시스템이 전혀 없다. 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악용되어서 현재 교사들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지도를 하면 나 기분 나빴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정서적으로 아동학대 했다 하고 신고를 정말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제대로 된 훈육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현장에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막 학생을 때리고 체벌하고 누가 보지 뭐 하시노 이렇게 그 시대 때처럼 하겠다는 것이냐.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학생 체벌 금지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요. 요즘 선생님들 절대 아동들에게 뭐 손을 댄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직 풍토가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단 교육에 대한 또 교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굉장히 급선무이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선생님들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교사들이 교육개혁의 희망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혁해줘야지 누가 하느냐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지금 쓰러져 계신다. 제가 법안 발의하는 거 심폐소생술이다. 일단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채워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개혁의 희망의 선두에 설 수 있으려면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 많이 회복돼야 되고요. 교권 보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아동학대를 당했을 때 저 집이 누군가 자녀를 아동학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해여서 아동학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느 누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동을 위해서는 무고죄가 필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는 것도
이 무고죄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이 지금 무고하게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죠. 예. 가장 이제 골자가 되는 것은 예. 아동복지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어도 문제고 너무 포괄적이어도 문제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기준으로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예, 예.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 지도 등의 행위. 이런 것으로 좀 범위를 좁히려고 예, 예. 하고요. 또 그 외에도 교사의 업무를 본질화하는 걸 법제화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사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으세요? 일단은 학생들 지도하고 그쵸. 또 인성을 갖추게 하고 그쵸. 그런 부분이고 지식을 이제 전달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 일에 몰두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아. 방과후 학교, 예. 돌봄, 늘봄 이런 것들을 다 교사들에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학습 연구, 수업 연구를 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 그런데 법에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써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교사는 뭐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연구, 생활지도, 하고, 예. 네,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등등등 기타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법제화를 하는 것도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예. 학교 폭력, 학폭법 개정도 들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예. 들어 좀 더 있고요. 구체화하고. 네, 학생 분리지도 법제화하는 것도 있고요. 네. 사실상 상담 전화가 있지만 교사 개인에게 소통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선생님들이 개인 폰으로 소통 민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또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설 기관에서 만든 어플을 사용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냥 평소에 교류나 민원은 아무 문제가 없죠. 교사 개인이면 더 원활하기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악성 민원인 경우입니다. 예, 예. 서희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백 수천 개 문자 메시지를 날라오고. 본인이 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문자를 보내고 왜 답 안 주냐고 하시기도 해요. 근데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이른 아침, 밤에까지 계속 이렇게 민원 민원 제기가 들어올 때 예. 악성 민원일 경우에 이것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또 이렇게 혼자서 감당한 이 교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과연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학교 민원법 이런 법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서적 위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수업 방해 행동을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하자 이렇게 하느라고 수업 시간에 대부분이 허비될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양쪽 학생이 다 문제예요.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뭔가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 학생도 이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받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 나머지 학생들도 이 학습권을 학생 또, 예. 네, 문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지 마.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하는 방법 외에는 뒤로 나가 있거나 타임아웃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모든 게 다 아동학대로 걸려요. 예. 그러니까 훈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권사법 개정될 때 학생 분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고시에 나왔지만 그 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지도 고시에.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그러죠. 돼요. 일단 인력이 없고요. 예산이 없고요. 분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학생 분리는 이 교실에서 수업 상황에서 지금 이 정서적 위기 학생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반복해서 보일 때 훈육이 듣지 않을 때 이 학생도 이 교실 아닌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담을 받고 이 학생도 학습권 침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학생도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학생들도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지도 고시에 있는 내용을 법제화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라. 저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기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들의 경우에 제가 치료를 권고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대다수 학부모님들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 예. 선생님이 우리 애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도 아이가 미워서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고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학생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또 어린 나이에 받아야 바로 이 교정이 돼서 더 잘 성장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모가 거부할 시에는 이 학생들을 치료받게 할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고통에 겪게 돼요. 나중에 이 학생이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성장했을 때 이 학생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 그 학생을 바라보는 학부모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예. 괴롭겠습니까? 상처 그래서 있고. 예. 그 학부모가 거부할지라도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가 담임 교사가 이 학생은 좀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전문가에게 예. 그랬을 경우에 전문가에게 진단받게 하고 전문가가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 치료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사실 분위기를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요? 지금 교육 상임위에 국민의힘 당이 아예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교육 상임위를 사퇴하고 특위를 만들었어요. 이게 입법이 아니라 우리는 시행령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입법 안 하고 그냥 이 특별위원회에서 시행령 바꿔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입법 발의를 한 것들을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여서 법안 통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윤 정권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거부권 행사잖아요. 예. 그럼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야당의 입법권과 이 예산권을 승인받지 못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네. 민주당도 여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꼭 협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서 교육위 이 모든 상임위에 들어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함께 합치해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사 자존감 회복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나셔야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 미래 희망인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고 그 민주 시민으로 아이들이 자라야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성숙된 민주주의가 발전된 선진국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안전하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또 학생들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